자식 뒷바라지만 하다 정작 내 노후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아빠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신 것도 있잖아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아들을 대학 보내려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결혼 자금 2억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받았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0원, 저축 잔액 0원, 남은 건 2억 넘는 빚뿐이었어요. 62세 월세방에서 여전히 식당 설거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산 거지?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실까요? 끝까지 보셔야 반전이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절대 넘기지 마세요. 저는 올해 65세 여자입니다. 평생 자식 뒷 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미용실도 1년에 2-3번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면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정작 제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게 26살 때였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첫째 아들을 낳고 3년 뒤 둘째 딸을 낳았어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살면 아이들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을 보니 다들 학원을 3개씩은 보내더라고요. 영어, 수학, 피아노는 기본이었어요. 우리 애들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식비랑 공과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용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아이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제일 싼 걸로 사고 미용실은 1년에 2-3번만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어요. 화장품도 기초만 쓰고 외식은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두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만 월 1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죠. 그때부터 저는 시간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청소 일도 했고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밥상을 차려줘야 했고 밤에는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두 아이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첫째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경영학과에, 둘째는 지방 국립대 간호학과에 들어갔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내가 크면 엄마 효도할게. 아들이 합격 소식을 전하며 그렇게 말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어떻게든 보내줘야 했죠.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도 시작했어요.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남편도 주말에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고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때는 오직 아이들 대학만 보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첫째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년 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부모님이 집 없으면 결혼 못한대요. 신부 측에서 전세 자금을 요구했어요. 최소 2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월세에 살고 있었어요. 평생 아이들 키우느라 집 살 돈을 모으지 못했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는 1,0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남편 명의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죠. 나머지 5천만 원은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 빌리고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이제 아들 장가 보내면 우리도 좀 살겠지. 남편과 저는 그렇게 위로했어요. 대출금은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2년 뒤 이번에는 딸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딸 결혼 준비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단, 예물, 예식 비용에 살림 장만까지 합치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다시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제 명의로도 빌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저희 부부 앞에 남은 건 2억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해야 했어요.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식당 일,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남편도 계속 일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어했어요. 60대 중반이 되니 대리운전도 예전만큼 할 수 없었고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가입된 국민연금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계속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요. 남편 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녔으니 당연히 연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60만 원 정도였어요. 중간에 회사가 부도나서 몇 년간 일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축은커녕 빚만 2억이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없고 여전히 월세방에 살고 있었어요. 나이는 이제 60이 넘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고민 끝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조심스럽게 우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고 조금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아파트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아. 엄마, 저 지금 정말 여유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아빠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신 것도 있잖아요. 왜 미리 노후 준비를 안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이런 말이었어요. 딸에게도 전화해 봤습니다. 딸은 좀 더 부드럽게 말했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도 시부모님 용돈 드리고 애들 키우느라 정말 빠듯해요. 명절 때 용돈은 드릴게요. 명절 때 용돈이라는 게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밥값이라도 아껴야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할머니는 아들 셋을 의사, 변호사, 교수로 키우셨대요. 하지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연금, 내 저축은 하나도 없어. 지금은 아들들한테 연락도 안 해. 창피해서. 또 다른 할아버지는 딸 둘 유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지금은 폐지 죽고 계신다고 했어요. 딸들이 가끔 용돈은 줘. 그런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손 벌리기도 싫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바쳤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힘들게 살고 계셨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선생님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부부 소득이 기준 이하였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이었어요. 요양보호사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수요도 많아요. 자격증만 따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저는 2개월 과정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자격증을 딴 뒤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식사도 제공되고 4대 보험도 들어갔어요.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언니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서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시장 근처에 조그만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로 초기 자금을 마련했고요. 반찬은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이었어요. 김치, 장아찌, 밑반찬을 만들어 파는 게 전부였지만 의외로 장사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이 단골이 되어주셨어요. 하루 매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저희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삶을 꾸려간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장사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들은 가게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 힘드실 때 못 도와드려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짐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너무 매정했어요.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용돈 드릴게요. 용돈은 됐어. 대신 가끔 얼굴이나 보여줘.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딸도 그 뒤로 자주 가게에 들렀어요. 손주들 데리고 와서 반찬도 사가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65세입니다. 반찬 가게는 3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여전히 월세방에 살지만 작년에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언니들과는 이제 가족처럼 지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행복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자식 성공이 내 성공은 아닙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제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둘째,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자여도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국민연금이든 저축이든 반드시 내 이름으로 된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해요.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복지 제도를 활용하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 노인 일자리, 직업훈련 등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면 자세히 알려줘요. 다섯째, 혼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하다 노후 준비 못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도 됩니다. 왜 그때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내 노후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요. 여러분도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잊지 마세요. 자식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는 더 중요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